통일망과 함께 넘는 평화통일 12곡의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북핵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웠죠. 오늘 저희가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 사드 문제입니다. 사드 역시 국제정치 안에서의 역학이 작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단순하거나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번 시간에는 대략 한 세 가지 정도 사드 문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이렇게 접근하면서 세 가지 정도 포인트를 잡아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드는 북한의 핵 위협을 막을 수 있다. 흔히 주장이 되는 사드 배치 찬성론에서 주장하는 바가 북한의 핵에 대한 대응이다라는 것인데요. 통일맘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전혀 그렇지 못하다. 사드 배치로 인해서 북한의 핵 위협이 줄어들 수 있는가? 아니면 북한이 핵을 발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그런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점이죠.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사드는 MD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그 의견들에 대해서 사드는 MD 체제에 편입되는 거 맞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드에 대한 오해와 진실로서 중국과의 관계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요. 한중 관계 이상이 없다?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 지금 이 시간 제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사드 문제에 대한 세 가지 중요 포인트입니다. 그럼 먼저 사드란 무엇인가 살펴보겠는데요. 사드란 그 종말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영어로 터미널 하이 얼티튜드 에리어 디펜스라고 하죠. 그래서 그 앞에 말을 따서 사드라는 말이 됐는데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 중에서 핵심적인 체계 중에 하나로 그렇게 주장이 되고 있습니다. 사드는 탐지 레이더하고 요격 미사일 그리고 사격 통제 시스템 이 세 파트가 한 패키지로 돼 있는 미사일 방어 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드는 미사일이 날아오는 것을 요격시켜서 방어한다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방어 시스템인데요. 미사일이 발사가 되고 상승이 되고 최고점을 찍다가 종말 단계 포물선 궤적을 그리면서 대기권에 낙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대기권으로 들어와서 낙하하는 미사일을 요격 미사일로 발사시켜서 격추시킨다라는 것이 기본 컨셉이에요. 더군다나 이 사드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체계로서 개발이 되는 것인데요. 이것만 보더라도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대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이 측면만 보더라도 우리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그러니까 남한 지역을 방어하는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북한이 핵을 가지고 위협을 하려고 할 때 사드 체계는 과연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방위할 수 있는 그런 무기 체계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드 배치로 핵 포기를 유도할 수 없다. 또한 군사 기술적으로 맞출 수도 없다. 맞춘다 하더라도 한반도 픽폭 상황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북한의 핵 위협을 막을 수 없는 그런 무기 체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좀 더 들어가서 살펴볼게요. 북한의 핵 위협을 막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미국 내부 정책 기반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지난 정부, 그러니까 오바마 정부 시절에 로즈 백악관 부보좌관이나 아니면 정책 수석 부차관이었었던 데이비드 시어 이런 분들이 북한이 지속적으로 미사일을 개발하고 핵을 통해서 위협을 가해오니까 사드를 통해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고자 한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사드 배치를 통해서 한국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도 북한의 미사일과 핵무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미국 정부 안에서도 의견이 서로 이렇게 충돌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백악관의 정책 보좌관들의 주장은 이러했지만 국방부에서 사드를 군사 기술적으로 평가하는 시선은 또 달랐습니다. 예컨대 그 상원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 브리핑에서요. 미 국방부의 작전시험 평가국 마이클 길모 국장 같은 분은 사드의 구성 요소들은 지속적으로 신뢰성 향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실제 자연 환경 하에서 실험도 결함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한 바 있고요. 또 그 미 국방부 작전시행평가국 연례 보고서에서는 미사일 발사대 결함이 발견되고 있고 또 레이더와 운영자 간의 인터페이스 결함이 드러났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특히 발사대 문제가 지속될 경우에 천문학적인 비용 부담을 유발할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 국회 측에서나 이렇게 사드 그 성능에 대해서 계속 그 리포트를 좀 달라 이렇게 요청을 많이 했었는데요. 제대로 된 국방부나 미국 국방부의 리포트는 아직까지 받아보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로키드 마틴사에서 주장하는 홍보성 문건이 현재까지로서는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로키드 마틴사에서는 100% 성공률을 보장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은 그 지상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아니라 항공기에서 발사된 미사일을 격추하는 실험을 11차례 혹은 13차례 정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조작된 환경 속에서 요격 미사일의 그 격추율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실전 배치 상황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아직은 이 사드 체계가 개발 중인 무기 체제이고 그 현장에 배치할 수 있는 수준의 것에 대해서는 좀 우려하는, 그리고 또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그런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네, 사드 배치를 통해서 설령 그 군사 기술적으로 결함이 잘 보완이 돼서 한국에 그 배치가 된 이후에, 실전에 배치가 된 이후에 이유라 할지라도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당시 북한이 핵탄두를 실어서 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 사드로 요격을 해서 한반도 상공에서 맞출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할지라도 과연 핵물질로부터 우리 그 한반도는 안전할 수 있는 것인가, 피폭 상황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 사드 배치를 그 찬성하는 쪽의 설명은 요격 미사일로 인해서 요격을 하면 그 핵물질을 태워버리기 때문에 원자력이 폭파되는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우려, 그러니까 그 한반도 상공에서 핵물질이 폭파해서 피폭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안보에 대한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개발이 돼서 요격을 하느냐 이 문제도 다른 문제이겠지만, 요격을 한다 치더라도 한반도가 핵물질로부터 피폭이 되는, 그러니까 한반도가 피폭이 되는 그런 위험을 또한 감수해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거다라고 하는 우려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의문, 사드는 MD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시는 부분인데요. 사드는 MD 체제로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사드를 배치하게 되면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라는 것이 저의 답변이고요. 그럼 여기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기 전에 그건 과연 MD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또 풀어야지 되겠죠.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MD란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디펜스 체제, 미사일 방어 체제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뭐 국제관계에서 또 다른 또 그 군사 전략적인 측면을 들여다봐야지 되는데, 오늘은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핵 보유국 간의 2차 방위 신경전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 중국, 현재로서는 이 5개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된 핵 보유 국가들이죠. 이 핵 보유 국가들 가운데 핵 보유국 리그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 간의 신경전이 사실은 굉장히 민감하고 또 치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제 공격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렇게 다시 재차 공격해오는 그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느냐가 또 이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MD 체제에 편입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 때문에 중국이 왜 그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국제관계 질서 속에서 핵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 간의 치열한 신경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MD 체제는 사실 그 냉전 질서 하에서 구소련에 대한 미사일 방어 체제로 유럽을 방위하겠다고 미국 중심으로 만들어진 이 나토라고 하는 북대서양 조약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토를 통해서 소련으로부터의 미사일을 방어하고자 했었던 이런 MD 체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이고요. 사드 배치를 한다면 한미일 지역 이런 또 MD 체제가 구축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중국과 러시아가 우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근데 여기서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2016년 7월 달에 이 사드 배치를 전격 결정하면서 국회에서는 긴급 현안 질문 자리를 마련했었습니다. 이 당시 우리 정부 관계자들,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 한민구 국방부 장관, 그다음에 그 윤병세 외교부 장관, 황교안 총리까지 국회 질의에 응답하러 나오셨는데요. 일제히 사드 체계는 이 한국 방어를 위한 미사일 체계로서 미국의 MD 체계와 정보 공유를 하지 않도록 돼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등 사드는 MD 체제로의 편입이 아니다. 그렇게 발언을 하셨어요. 외교부 장관이셨던 윤병세 장관도 중국도 러시아도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일종의 글로벌 MD에 참여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발언하셨고 황교안 총리 역시도 사드와 MD는 연결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정부 고위급 관료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정부 고위 관료들이 사드 배치하는 것이 미국의 MD 체제로 편입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참 의문입니다. 한낱 그 통일맘인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 고위 그 정보를 접할 수 있으신 분들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나중에 꼭 혹시 기회가 되면 여쭤보고 싶은 내용입니다. 이 사드 체제는 이 사드 무기 체제 자체가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대응 체제죠.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드를 발사를 해서 상승 단계를 통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대기권 밖으로 날아갔다가 다시 대기권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미사일을 요격해서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게 기본 컨셉이기 때문에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대응. 그러니까 이 말은 미국을 향해 가는 북한 핵미사일 방어를 목적으로 한다. 목적으로 하는 무기체계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드 배치를 통해서 한반도를 북한 핵으로부터 방위한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한반도 북핵 방위 수단도 아니다. 사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반도는 단거리 미사일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지리적인 환경이기 때문이죠. 또 그 사드를 배치한다고 할지라도 한반도는 산악 지형이 많기 때문에 요격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 북한 탐지 레이더는 우리에게 이미 있다고 해요. 그린파인 혹은 이지스함에서 구축하고 있는 이 레이더를 작동을 해서 북한의 그 핵미사일 발사 그 조짐을 잡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더더군다나 이렇게 그린파인이나 이지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드를 배치를 해서 X밴드 레이더를 통해서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북한 방위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능하게 하죠. 사드 배치를 통해서 MD 체제에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의문이 그래서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직구가 있는데 못하러 허공으로 높이 던지니까 이제 만약에 북한의 핵으로부터 남한을 한반도를 방해하려는 목적이라면 왜 이렇게 고고도 미사일을 사용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북한의 미사일 공격은 300 내지 500km의 단거리 미사일이나 장사정포를 사용해서 얼마든지 한반도에 미칠 수 있다. 멀리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고도에서 요격하는 사드는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방위와는 무관하다라고 보는 편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편에서는요. 북한을 탐지하는 레이더가 이미 일본에도 두 곳에 그 X밴드 레이더가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교토와
아오모리현에 지금 배치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북한 상황을 다 탐색할 수 있는 그런 레이더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사드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미국 미사일 방어망의 핵심 무기 체계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MD 전문가인 포스톨 교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드 레이더로 미국을 향해 날아가는 중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3,000km까지 탐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인정을 하신 것이죠. 통일맘으로서 사드 배치를 우려하는 또 다른 그 핵심 포인트는 사실 이 한중 관계 혹은 동북아 관계의 위협 때문이죠. 사드 배치로 인해서 동북아의 신냉전 질서가 구축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입니다. 한미일 그 삼각동맹에 대응하는 북중러 삼각동맹이 구축이 된다면 냉전이 해소가 됐다라고 선언한 28년 후에 다시 한반도는 신냉전 질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가장 크게 우려를 하는 편입니다. 그 90년대 초반에 그 탈냉전 시기로 도래가 되면서 탈냉전 시기로 들어가면서 사실 우리의 북방 정책이 굉장히 성과를 내서 한중, 한러 수교가 됐었습니다. 90년, 92년 상황인데요. 그렇게 하면서 북한이 굉장히 고립이 되고 북한에 대한 어떤 외교적인 승리를 우리가 거둔 것이었었죠.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바대로 이렇게 다시 신냉전 질서가 구축이 된다면 우리가 과거 노태우 정부 때 북방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을 잘해서 외교적인 승리를 얻었었던 그런 북방 정책의 효과가 다시 퇴색되고 만다라고 하는 점이 가장 우려스러운 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북방 외교를 철회하는 것은 오히려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일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포인트는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이게 남북관계 혹은 그 남북관계를 튼튼히 해서 동북아 평화 그 체제를 만들어 나가는 일, 동북아를 우리의 무대로 만드는 일, 이것이 신냉전 질서가 구축이 된다면 사실은 전망할 수 없는, 그 전망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도로와 철도, 에너지, 교류 협력, 이런 물자의 교류, 시장의 확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이 동북아시아에서의 경제적인 평화 체제가 사실은 없었던 일처럼 되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가장 크게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명백하게 우려를 표명을 했어요.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중국은 사드 배치에 명확하게 반대한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사드 배치가 한중 관계에 크게 손해를 끼칠 것이다라고 주한 중국 대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러시아 외무부 또한 한반도 사드 배치를 우려한다. 동북아 지역 군비 경쟁을 부르며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더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이런 우려를 표명했었죠. 이렇게 사드 배치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가 미국의 어떤 미사일 방어 체제의 전초기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한반도 상황은 중국과 러시아가 이 미국에 대해서 공격할 수 있는 공격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한반도는 다시금 이런 그 강대국들의 대리 전쟁의 전장터가 될 수 있다, 전장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가장 심각하게 우려하는 편입니다. 이미 그 한중 관계에 있어서 이런 우려는 현실화되기 시작했죠. 작년 7, 8월 사드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미 그때부터 한류에 대한 차단 움직임이 감지됐었고요. 최근에 롯데에서 사드 부지 수용을 결정을 하자마자 환구시보를 통해서 중국은 단교에 준하는 외교적인 조치를 하겠다라고 아주 거세게 단호하게 그렇게 입장을 표명을 했었습니다. 이런 그 중국이 한국을 압박하는 것이 미국과의 그 전략적인 협상에 있어서 어떤 레버리지로 쓰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미국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까지 이런 강대국들이 이 한반도 주변에서 각각 자국의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단호하고 또 냉철하게 결정을 하면서 국익을 추구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사드 문제를 바라봐야지 될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지 되는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 포인트를 정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드 배치는 과연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방어할 수 있는가? 통일맘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었죠.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습니다만 북한의 핵 문제는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고 본질적인 문제이다. 그래서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때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사드 배치로 북한의 핵 위협을 우리가 방어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고요. 그 두 번째 포인트는 사드 배치는 MD 체제에 편입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통일맘의 대답은 사드 배치는 MD 체제에 편입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우려스러웠었던 부분은 이 MD 체제로 편입이 되면서 한미일, 그다음에 북중러 이런 삼각 동맹 체제가 구축이 된다면 이는 곧 신냉전 질서가 한반도 상황에서 빚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통일 이후를 생각했었던 동북아를 발판으로 우리 민족의 어떤 상생의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그런 그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사드 배치에 대한 오해와 진실, 세 번째로는 중국 한중 관계 없다. 한중 관계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상이 없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한중 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가 큰일 났다 라고 하는 것이 통일맘의 생각입니다. 한중 관계뿐만 아니라 이 러시아도 굉장히 사드 배치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이 다시 삼각동맹을 통해서 이 우리와 어떤 대립적인 그런 입장에 서게 된다면 한반도 평화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가 사실은 굉장히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이 빚어질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사드 문제에 대해서 간략히 짚어봤는데요. 사드 문제 역시 북핵 문제와 마찬가지로 간단하고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대립하고 있는 그 사이에서 우리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 돼야 될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남과 북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인지 사실은 좀 본질적으로 짚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어지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